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3월 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협상, 단일화 협상은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뭐 사전투표 직전 또 본투표 직전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효과는 반감되는 것이고, 오히려 후보 단일화를 안 하는 편이 그 지지율 측면에서 더 낫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 단일화를 놓고 윤석열, 안철수 양쪽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커졌고, 또 특히 마지막 그 결렬 과정에서 서로 진실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일어났고, 특히 안철수 후보 쪽에서 막판에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그것들을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새벽에 아침 사이에 이것을 결렬을 시켰다.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가 작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민주당과 어떤 밀약을 맺었다, 이런 소문까지 나들고 있죠. 그리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민주당이 내민 다당제에 혹해서 다당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정 부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겠다. 여기에 기대를 걸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본인이 계속 정치를 해 나가면서 다당제가 실현이 되면은 거기서 또다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세력을 구축해서 차차기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한 끝에 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뒷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한국일보 오면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요구를 다 들어줬다. 그런데 안철수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공동정부 우리가 합의해 준 것 없어. 자, 이렇게 서로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뒷끝 공방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일관됩니다. 그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는 장제원이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거의 일치되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는 이태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안철수는 정권을 준 적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본인의 핵심 측근인 이태규와 서로 다른 말을 좀 하고 있죠. 자, 국민의힘은 얘기를 잘 하다가 판을 깬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안철수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 쪽이죠. 여기는 이중 플레이를 한 건 윤석열이다, 윤석열 이렇게 맞붙고 있고, 특히 물밑 협상 당사자들까지 이 공방에 뛰어들어서 양측의 극적 결합 가능성은 이미 희미해졌다. 자, 지금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사이에 단일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과 안철수를 대리한 장제원, 이태규 이 채널에서 공동정부 구성 이런 것을 안철수 후보 쪽에 제의를 했고, 안철수 후보 쪽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변심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모두 완주하는 사자구도를 놓고 전략을 다시 짤 채비도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공동정부 구성 합의 주장에 대해서 이태규는, 그 협상을 벌였던 이태규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제안을 들어줬을 뿐이다. 공동정부와 관련해서 들어줬을 뿐이다. 그리고 이태규는 안철수에게도 그것을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시침이 됩니다. 보고 못 들었다. 공동정부에 대해서 어떤 세부 내용도 듣지 못했고 어떤 요구도 우리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태규는 과연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태규는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죠.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보고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삼선 의원은 지금은
서로 감정이 닫힌 상태에서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독자적으로 표를 결집하는 그런 전략에 나갈 텐데, 지금 이 양쪽의 협상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당선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된다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안철수 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 그리고 첫 조각, 장관들 임명할 때도 안철수 쪽의 사람들을 넣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또 새로 나오는 뒷이야기는, 물밑 협상 뒷이야기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윤석열과 안철수가 윤석열 쪽에서 안철수 쪽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안철수 쪽의 협상 당사자인 이태규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걸 안철수에게 보고를 했다는데 안철수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 안철수에게 제안한 것은 인수위 단계부터 대등한 자격의 공동 인사권. 이 대통령의 인사권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 공동 인사권을 보유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다. 그래서 조각, 첫 장관 임명할 때와 청와대 참모진 인사, 여기서도 안철수의 인사 추천을 받아서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반대하면은, 윤석열, 안철수 둘 중 하나가 반대하면은 인사를 할 수 없도록 아예 명문화시켰다. 자, 과거 DJP 연합, 이것보다도 더 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안철수 모두 오케이 했다. 이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쪽에서는 합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합당을 해야 되겠죠. 합당을 하게 되면은 핵심 당직 자리도 요구했다. 핵심 당직.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고위원 지명권을 달라. 안철수 쪽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권, 여의도 연구원장. 자, 이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죠.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 거기 연구원장도 달라. 그리고 서울시당, 부산시당, 인천시당, 이렇게 큰 곳은 공동위원장제로 두자. 안철수 쪽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하자. 이렇게까지 다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당직까지 요구하고 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안철수가 국민의힘의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 포스트 윤석열의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는 이것을 수용을 했답니다. 수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후보 자리 빼고 다 주겠다. 이렇게 돼서 거의 성사가 다 됐는데, 성사가 되고 윤석열 안철수가 마지막에 짠 하고 나타나서 이 발표를 하는 그런 것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저께 새벽 1시 반에서 9시, 오전 9시 사이에 뭔가 바뀐 겁니다. 자, 그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김미경 교수 역할론, 미락설 이런 것까지 막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안철수의 지금 유세 발언에서 정권 교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권 교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임명진 목사는 안철수 지지를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단일화였습니다. 그래서 임명진 목사는 지지를 철회를 했고, 자, 안철수 조선일보 8명 계산입니다. 안철수 발언에서 정권 교체가 사라졌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철수는 지금까지 계속 정권 교체 이야기를 해왔죠. 심지어 대권 가도를 뛰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니 박원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서울시장으로 선회하면서도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중요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정권 교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서울시장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계속 이 단일화 제안을 할 때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단일화 제안을 할 때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그것을 결렬시킬 때도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정권 교체 해왔는데 갑자기 이 말이 유세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결렬 공방을 벌인 이후 안철수 유세 현장에선 정권 교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다. 특히 이 김미경 교수가 계속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옆에 이 사진 찍는 것도 안철수, 김미경 두 사람이 이 유세장에서 같이 다니면서 뭐 지지자와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인데 계속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미경 씨가 이것을 완전히 막판에 깬 것 아니냐 그런 말이 지금 정가시 파다합니다. 그 전에 김미경 씨가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도는 거죠. 김미경 씨가 안철수와 함께 어제 전북 고창, 정읍, 전주, 익산에서 유세를 쫙 벌였습니다. 같이. 김미경은 지지자들에게 완주합니다. 반드시 완주합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안철수가 지난 23일 울산 유세 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된다면 1년 지나면은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한 발언 영상을 이 민주당 정청래를 비롯해서 막 페이스북에 퍼날르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윤석열 어문의 일패, 안철수의 명연설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이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 찍는다면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정확한 멘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한 친정권 성향의 유튜버에 실린 내용인데 울산 유세에서는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를 찍는다면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 후보, 그러니까 일종의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된다면 1년 지나면은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좌파 유튜버죠. 거기서 밑에 이 자막을 윤석열이라고 바꿔 달았습니다. 말은 무능한 후보인데 무능한 윤석열을 뽑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안철수가 윤석열만 겨냥한 게 아니고 윤석열과 이재명을 둘 다 겨냥을 했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윤석열도 겨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겨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 교체라는 말은 지금 안철수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도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이것이 단일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지금 단일화 이제 솔직히 어렵다. 끝까지 하기는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리고 자력 승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표에 의한 단일화,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력 승리, 총결집에서 보수 진영이 총결집에서 자력 승리하는 것으로 출구 전략을 짰다. 이 이야기입니다. 단일화는 지금 어렵다. 그리고 단일화를 해도 효과가 거의 없든지 아니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지층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피로감을 느끼고 지금 진실 게임 이것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오히려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한 자력 승리 전략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투표용지 인쇄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단일화가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어제 제가 갤럽 조사, 서울신문과 한 갤럽 조사를 소개해드렸죠. 이 사자대결 구도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 윤석열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데 그 지지율 격차보다 윤석열로 단일화돼서 이재명과 붙었을 때 지지율 격차가 오히려 더 크다. 단일화됐을 때가 더 지지율 격차가 더 적다. 이 이야기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윤 후보가 단일화 관련 출구 전략을 가동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일화의 끈을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단일화가 어려워진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단일화 공방이 계속되면서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윤석열 후보도 이제 본격적으로 유세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단일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 참모들은 뭐 단일화 이야기를 하지만은 단일화 이제 안 하고 완전히 이제 마이웨이, 독자적으로 독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어제부터는 사전투표. 지금 사전투표가 이번 금요일, 토요일 실시가 되는데, 많은 유권자들은, 특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 사전투표를 꺼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작년 4.15 총선 때 사전투표가 부정개표됐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까지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아예 사전투표는 하지 말자. 본투표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조사를 하나 보면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는 45.6%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는 19.5%만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의 뭐 배 이상 차이죠. 자, 왜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의 개표 부정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사전투표를 안 하고 본투표를 하겠다고 3월 9일 기다렸는데 3월 9일 날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 쏟아졌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뭐 17만 명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수십만 명이 쏟아지면은 전부 다 투표하러 가기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러니 사전투표를 좀 하자. 그리고 지금은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명선거 실천단을 가동을 해서 이 개표 부정이 없도록 감시를 하고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자. 나도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6년 보시면은 사전투표 독려 나선 윤석열. 자, 부정선거 걱정 말고 찍으세요. 윤석열 후보뿐이 아니고, 자, 국민의힘도 백드롭, 이 회의할 때 뒤에 설치하는 그 백드롭에도 사전투표 꼭 하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개표 가능성은 철저히 방지할 테니 걱정 말고 사전투표를 하자. 지지층 투표거리를 우려, 야당 투표율 올리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선거날 3월 9일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 명 온다고 발표를 해서 여러분의 당일 투표를 본투표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재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걸 아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투표를 하시라. 윤석열 후보도 3월 4일,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때 투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히 2030과 60대 이상 주력 지지층이 코로나 때문에 당일 투표 못할 수도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고, 또 실제로 지금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유지를 해서 뭐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를 자기적으로 그때 발표를 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을 윤석열 후보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표로 단일화,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이런 기류가 강합니다. 불과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동안에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된 것, 이것을 일거에 안철수 후보가 깨고 이렇게 정권 교체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에 의한,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밖에 없다. 그런 기류를 저는 읽고 있는데, 자, 지금 그런 기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조사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중앙일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이것은 오늘 지면에도 나오고 인터넷판에도 나온 이 기사인데, 자, 한 달 새 바뀐 표심, 안철수 지지자 17%가 윤석열로 갔다. 그리고 8%는 이재명으로 갈아탔다.
자, 상당히 의미가 있죠. 중앙일보와 정당학회 조사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확 바뀌었는데, 한 달 전이면은 그때부터 단일화 피로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단일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입니다. 자, 지난 한 달 사이에 이재명, 윤석열 지지자 10명 중에서 8명 이상은, 윤석열과 이재명은 지지자 10명 중에서 8명 이상은 계속 우리 후보를 지지하겠다. 윤석열은 윤석열, 이재명은 이재명 지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 심상정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특히 안철수는 3명꼴로, 심상정은 5명꼴로 이렇게 다른 후보로 벌써 갈아탔다. 안철수는 윤석열 쪽으로 17% 가고 이재명 쪽으로 8% 갔습니다. 지금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이거 지금 현재 상황이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2대1의 비율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로 옮겨갔다. 원래 안철수는 진보와 보수, 중도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여러 지지층이 여러 이념 성향이 섞여 있죠. 그런데 지금은 2대1 비율로 윤석열 후보 쪽에 더 많이 간다는 겁니다. 이재명보다는. 자, 이것은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그 효과도 여기서 약간은 있겠죠.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쪽에서 이탈이 없는 것은 두 사람 다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지 않는데, 윤석열과 심상정은 당선 가능성이 없죠.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경우는 계속 지지한다는 66.8%만 지금 있고, 윤석열에게 16.7%, 이재명에게 7.9%가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 단일화를 희망하는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희망해왔다는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급속히 이 윤석열에게로 쏠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보여드릴 이 여론조사 결과가 세계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계일보 인터넷판 기사 보시면은 제목은 이겁니다. 국민의당 지지자, 국민의당, 안철수가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 지지자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리얼미터 조사인데, 그 지지하는 정당의 대표이자 대선 후보인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52.8. 국민의힘 아니야. 국민의힘 다른 당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게 40.7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주로 이제 중도 성향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은 윤석열,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이탈한 보수 쪽에서 좀 가 있던 이런 유권자들도 있겠죠. 이쪽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가 오히려 10명 중에서 4명은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한다. 국민의당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그래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안철수 지지자가 당일 투표소에선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까? 안철수 후보 당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표의 효용성이 높은 쪽, 내 표가 그냥 사표, 죽은 표가 되면 안 되겠죠. 뭔가 나도 그 선택을 하는데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의 효용성이 높은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단일화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단일화가 결렬된 상황에서 이제 초점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표가 완주를 선언한 안철수에게 결집을 할지, 윤석열, 이재명 후보로 흩어질지 주목된다. 자, 일단 어느 정도는 안철수 완주를 하면 그 결집을 하겠죠. 그대로 있겠죠. 그 한 2% 정도, 3%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의 지지율이 한 8%라고 보면은 나머지 5% 중에서 이재명 쪽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5% 중에서 이재명 쪽에는 한 1.5 정도 또 갈 겁니다. 원래 민주당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안철수가 그 민주당 계열의 지지자들이 있죠. 근데 나머지 이 3.5% 정도는 윤석열에게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자, 실제로 그런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아주 최근 조사입니다. 24, 27일. 얼마 되지 않았죠. 계속 조사를 한 건데, 2월 넷째 주 조사입니다. 2월 넷째 주
주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자는 52.8%가 안철수 후보를 그대로 찍고 지지하고 40.7%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최근 추세를 보면은 국민의당 지지층 40% 이상이 꾸준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 야권 단일화 결렬의 원인이 안철수 후보라는 점이 부각되면, 지금 부각되고 있죠. 국민의당 지지층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언론도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기존의 안철수 지지층이 이 협상 결렬 과정에서 안철수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김미경 교수든 민주당이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이 결렬을 시켜버렸다는 것이 지금 점차 드러나고 있죠. 이것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안철수 지지자들은 윤석열 쪽으로 급격히 표를 옮길 것이다. 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